연구에 따르면 지구에 한때 살았던 동물종들의 90% 이상이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를 보면 이 중 일부 종들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이미 멸종했다고 믿었던 동물들이 놀랍게도 다시 발견된 사례들 중 가장 놀라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자연이 조용히 지켜주고 보존해준 덕분에 말이죠. 크레스티드 게코예요. 크레스티드 게코는 뉴칼레도니아 출신의 나무 위에서 사는 게코 종류인데 머리 위에 벼처럼 생긴 피부 돌출부와 화려한 색깔로 정말 유명하죠. 이 매력적인 친구들은 열대숲에서 주로 살고 나무나 관목 사이의 틈새나 균열을 정말 잘 이용해서 숨는답니다. 오랫동안 이 게코들은 멸종됐다고 여겨졌어요. 19세기에 처음 기술된 뒤로 수십 년 동안 확실한 목격 사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1994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로베르트 자이프와 프리드리히 비렐름 hen켈 같은 연구자들이 뉴칼레도니아 탐사 중에 이 녀석들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학명은 코렐로푸스 실리아투스, 코렐로푸스 실리터스인데 한때 라코닥틸루스, 레커덱틸러스 속에 넣었다가 2012년에 다시 코렐로푸스로 되돌아갔죠. 20세기 내내 거의 멸종된 줄 알았어요. 야생에서 100년 넘게 못 봤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 사실 크레스티드 게코는 진짜 멸종된 적이 없었어요. 연구자들이 다시 찾았을 때 자연 서식지에서 아무 방해 없이 잘 번성하고 있는 개체군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사육으로 엄청 많이 번식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완용 게코종 중 하나가 됐죠. 이 재발견은 가끔 멸종이란 게 그냥 제대로 안 찾아본 것뿐일 수도 있다는 걸 강하게 일깨워주는 사례예요. 실러캔스예요. 실러캔스의 재발견은 자연사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죠. 로브 지느러미와 특이한 몸매로 유명한 이 물고기는 100만 6천만 년 전 크레타기 말 멸종 때 사라진 줄 알았어요. 화석 기록이 3억 6천만 년 넘게 이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멸종된 유물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1938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아프리카 이스트런던 박물관 큐레이터 마조리 코트니 레티머가 찰룸나강, 지금은 티올롬야강 입구 근처에서 잡힌 이상한 물고기를 입수했죠. 그녀가 어류학자 제임스 레너드 브라이얼리 스미스에게 연락해서 확인받았고 살아있는 실러캔스라는 게 밝혀졌어요. 종 이름은 라티메리아 찰룸나에 레터미리어 컬럼니로 코트니 레티머와 발견 장소를 기려 붙인 거예요. 이 발견은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해서 진화 과학을 완전히 뒤바꿔놨죠. 로브 지느러미가 초기 사지 구조와 비슷해서 물속 생물과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 사이 연결고리처럼 보이거든요. 부드럽고 물결치는 수영 방식도 아주 오래된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 후로 코모루 제도 주변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깊은 화산 경사면과 수중 동굴을 좋아해서 거의 볼 수 없죠. 지금은 두 종이 인정돼요. 서인도양의 라티메리아 찰룸나에와 인도네시아의 라티메리아 메나도엔시스예요. 이 심해 물고기는 최대 700m 깊이까지 내려가고 길이는 2m가 넘고 무게는 198파운드 정도 나가요. 그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8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이 되는 무게랍니다. 그리고 수명은 대략 60년 정도로 추정돼요. 정말 생물학에서 가장 특별한 재발견 중 하나죠. 노틸러스예요. 노틸러스는 노틸리데, 노트리디, 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인데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려요. 혈통이 5억 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대부분의 두 종류가 빠르게 진화한 반면 노틸러스는 조상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선형 껍데기 안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동물은 가장 바깥방에 살아요. 안쪽 방들은 잠수함의 밸러스트 탱크처럼 부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최대 600m 깊이까지 잘 살아요. 느린 움직임과 깊이 숨는 능력이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줘서 수많은 다른 종이 사라졌는데도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은 6종의 방이 있는 노틸러스가 남아있어요. 대표적으로 노틸러스 폼필리우스, 노털러스 팜파일리어스, 조.
하지만 화려한 껍데기와 안쪽 진주층, 나크르을 보석으로 쓰려고 남획이 심해서 개체수가 줄고 있어요. 열대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피지,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리고 오만 같은 인도양 일부에서 발견되어 넓은 분포지만 개체군이 파편화돼 있고 취약하죠. 실러캔스처럼 노틸러스도 지구의 아주 먼 옛날과 이어진 드문 연결고리예요. 수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살아남았으니까요. 볼츠코프 카멜레온이에요. 푸르시퍼 볼츠코이, 퍼시퍼 보엘트스코이, 그러니까 볼츠코프 카멜레온은 1913년 이후로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멸종됐다고 믿었어요. 한 세기가 넘도록 확인된 목격 사례가 없었죠. 그러다 2018년에 글로벌 와일드라이프 컨서베이션의 잃어버린 종 찾기 프로그램 연구자들이 마다가스카르 북서부 탐사 중에 이 종을 다시 발견했어요. 이 재발견이 특별한 건 오랜 세월 동안 과학에서 사라져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암컷이 문서화됐기 때문이에요. 특히 임신했을 때 암컷의 색깔 패턴이 정말 스트라이킹해서 종의 독특함을 더해줬죠. 볼츠코프 카멜레온은 수명이 짧은 게 특징이에요. 성체는 몇 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가까운 친척인 라보르드 카멜레온과 비슷하죠. 마다가스카르 북서부 저지대 숲과 훼손된 서식지에 살아서 삼림 벌채와 서식지 파편화에 엄청 취약해요. 2018년 이후로 목격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고 분포 범위가 좁고 환경 압력이 커서 위협받는 종으로 분류돼 있어요. 이 재발견은 마다가스카르 생물 다양성의 취약함과 이런 종들이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보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잘 보여줘요. 프릴드 상어, 프릴드 사억. 프릴드 상어는 바다에서 가장 오래된 포식자 중 하나예요. 그래서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죠. 이 녀석의 혈통이 무려 8천만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길고 뱀장어처럼 생긴 몸에 독특하게 6쌍의 주름진 아가미 틈이 있어서 정말 인상적이에요. 대서양과 태평양의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데 일본의 스루가 만에서도 가끔 목격되곤 해요. 성체는 보통 2m 정도까지 자라고 색깔은 짙은 갈색이에요. 이 상어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입이에요. 삼지창 모양의 이빨이 300개나 되고 25줄로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미끄러운 먹잇감, 예를 들어 오징어 같은 걸 확 낚아채기에 딱이죠. 뱀장어처럼 구불구불하게 헤엄치는 스타일이라 매복해서 사냥하는데 정말 효율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주로 두 종류를 먹지만 뼈 있는 물고기나 더 작은 상어도 가끔 잡아먹는다고 해요. 프릴드 상어와 마주치는 건 정말 드물어요. 보통 500m에서 1200m 깊이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는 대부분의 정보는 심해어업에서 우연히 잡힌 표본이나 몇 마리밖에 안 되는 살아있는 개체를 잠깐 사육했던 경우에서 나온 거예요. 분포는 꽤 넓지만 요즘은 심해어업 압력 때문에 가까스로 위협받는 수준, 즉 준위협 종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현대까지 살아남은 걸 보면 이 고대 혈통의 끈질긴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노플라코포라, 마노플레카포러. 모노플라코포라는 심해에 사는 연체동물 그룹인데 한때는 약 4, 5년 전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1952년에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죠. 코스타리카 연안 3,500m가 넘는 깊이에서 살아있는 표본 10마리를 건져 올렸거든요. 그 전까지는 화석으로만 알려져 있었고 19세기쯤 발견된 것들은 단순한 모자 모양 껍데기 때문에 림펫, 석회조개으로 오인되기도 했어요. 재발견 이후로 지금까지 약 30종의 살아있는 종이 확인됐고 모두 트리블리디다, 트리블리디이다, 목으로 분류돼 있어요. 이 녀석들은 고생대 화석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특징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돔 모양 껍데기와 몸통이 반복되는 장기 구조 같은 거요. 그래서 한때는 연체동물의 조상이나 연체동물과 환영동물, 지렁이류 사이의 연결고리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 연구로는 모노플라코포라가 원시적인 조상이 아니라 연체동물 계통에서 특화된 한 갈래라는 게 밝혀졌어요. 특히 껍데기 구조나 근육 배열이 특이해서 초기 연체동물 진화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주고 있지만
아직 생물학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번식이나 발달 과정, 생태적 역할 같은 건 거의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현대에 다시 발견된 살아있는 화석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죠. 올버니 에더, 더 올버니 에더. 올버니 에더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뱀 중 하나예요. 남아프리카 동부 케이프 지역에서만 발견되죠. 1937년에 처음 학계에 소개됐는데 오랫동안 멸종 직전이라고 여겨졌어요. 기록된 표본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수십 년 동안 새로 발견된 개체가 없어서 극도로 멸종 위기종, 심지어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은 독사로 몸 길이가 겨우 20에서 25cm 정도예요.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위장 무늬 때문에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바위가 많은 곳이나 빽빽한 해안 관목지대에 살아서 조사하기도 정말 어려운 곳들이에요. 극단적인 희귀함과 은둔 습성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놓쳤던 거예요. 다행히 2016년 이후로 몇 차례 재발견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부 케이프의 외딴 지역에 아주 작은 흩어진 개체군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게 확인됐죠. 하지만 서식지 파괴나 인간 개발 때문에 여전히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요. 이 녀석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부시독, 보시도그. 부시독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사는 작고 통통한 개과 동물이야. 숲, 습지, 사바나 같은 곳에서 살아. 엄청 사회적인 동물이라 보통 10마리 정도 되는 무리를 지어서 지내고 빽빽한 숲속에서 소통할 수 있게 다양한 소리를 내. 수영도 진짜 잘해. 발에 부분적으로 물갈퀴가 있어서 물속이나 물가에서 사냥하는 데 유리하지. 부시독은 자기 속, 지너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이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는 마네드 울프, 갈기늑대가 있어. 작은 몸집인데도 몸무게가 보통 5kg에서 8kg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기보다 훨씬 큰 먹잇감을 잡아먹을 수 있어. 대부분 함께 사냥하거든. 먹이는 설치류류, 그러니까 아구티나 파카 같은 것들, 그리고 더 큰 카피바라도 먹어. 이 종은 1842년에 덴마크 자연학자 페테르 비렐름 룬드가 브라질 동굴에서 화석으로 처음 발견했어. 그래서 한동안 멸종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남아메리카 곳곳에서 살아있는 개체가 확인됐고 범위는 북쪽으로 파나마나 코스타리카까지 뻗어 있어. 지금은 IUCN에서 준위협, 니어 스레턴드 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개들한테서 오는 병이 제일 큰 위협이야. 야생에서는 은둔 생활을 해서 거의 볼 수 없지만 여전히 분포범위 대부분에 남아있고 전 세계 동물원에서는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어. 차코안 페카리, 사코언 페커리. 차코안 페카리는 살아있는 세 종의 페카리 중에서 제일 큰 종이야. 파라과이, 볼리비아, 북부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란 차코 지역에 살아. 1930년대에 화석으로 처음 기술됐는데 멸종된 줄 알았어. 그러다 1975년에 살아있는 개체들이 발견되면서 전형적인 라자로 종, 레저러스 스피시즈이 됐지. 그린 헤레 돼지들이라는 별명도 있어. 그란 차코는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척박한 환경 중 하나거든. 면적이 14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뜨겁고 건조한 땅에 가시덤불, 선인장, 드문드문 나무가 줄을 이뤄. 차코안 페카리는 두꺼운 피부와 단단한 입 덕분에 가시 많은 식물을 뚫고 다니면서 선인장, 뿌리, 튼튼한 식물들을 먹고 살아. 먼지 걸러내고 체온 조절하는 큰 부비동 같은 특화된 적응도 있어서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어. 작은 무리를 지어 살고 사람을 피하려고 해서 서식지가 워낙 외진 탓에 거의 볼 수가 없어. 지금은 멸종위기, 인데인저드 등급이야. 삼림 벌채, 서식지 손실, 사냥 때문에 위협받고 있지. 1970년대에 재발견된 건 멸종됐다는 생각을 뒤집은 것뿐만 아니라 그란 차코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일깨워줬어. 피노키오 도마뱀, 더 피노키오 리저드. 피노키오 도마뱀은 에콰도르 북서부 구름숲에 사는 희귀한 긴코뿔 아놀, 에놀리스 프로바시스, 이야.
수컷은 길고 유연한 주둥이가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 구에 표시할 때 쓰고 종 구분에도 도움이 될 거야. 암컷은 그런 주둥이가 없어서 이 종은 성적 이형이 확 뚜렷해. 1953년에 처음 기술됐는데 수십 년 동안 기록이 없다가 멸종된 줄 알았어. 그러다 2005년에 에콰도르민도 근처에서 갑자기 다시 발견됐지. 거의 40년 만에 확인된 거야. 그 후로도 소수만 목격됐을 정도로 정말 희귀해.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건 진짜 멸종이 아니라 은둔하는 습성과 에콰도르 구름숲 파괴 때문이었어. 구름숲은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제일 높으면서도 가장 위협받는 서식지 중 하나거든. 이제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고 작고 파편화된 개체군이라 삼림벌채에 엄청 취약해. 피노키오 도마뱀의 재발견은 에콰도르 숨겨진 생물 다양성의 상징이 됐고 보전 우선순위가 됐어. 유명해졌지만 야생에서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어. 워낙 외지고 접근하기 힘든 곳에만 남아있거든. 버뮤다 팻널, 버뮤더 팻넬, 버뮤다 팻널, 현지에서는 카호우, 커하우라고 불리는 이 새는 가장 유명한 라자로 종 중 하나예요. 라자로 종이란 멸종됐다고 여겨졌다가 나중에 다시 발견된 동물들을 말하죠. 1600년대 초에 외래종과 과도한 포획 때문에 거의 모든 군집이 사라진 후 300년 넘게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어졌어요. 그러다 1951년에 버뮤다 근처 옛단 작은 섬들에서 아주 적은 번식 개체군이 다시 발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답니다. 지금도 카호우는 위급 멸종 위기종이지만 보존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버뮤다 환경 및 천연자원부와 카호우 회복 프로젝트의 집중적인 보호 덕분에 1951년에 겨우 17쌍에서 지금은 150쌍이 넘는 둥지쌍으로 늘어났어요. 이 야행성 바다새들은 굴에 둥지를 틀고 매년 같은 장소로 돌아와요. 짝들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내며 1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키우죠. 대부분의 삶을 바다에서 보내고 번식기 동안에만 밤이 깊어진 어둠을 틈타 육지에 올라와요. 1951년 재발견은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새 보호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시작하게 했고 수백 년 동안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종도대로는 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줬어요. 날다람쥐, 플라잉 스컬에 날다람쥐는 테러마이니족에 속하는 야행성 설치류 그룹으로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걸쳐 50종이 넘는 다양한 종들이 살아요. 진짜 날지는 못하고 팔다리 사이에 펼쳐진 피부막, 페테지움, 퍼테이지엄으로 활공하죠. 이걸 이용해 나무 사이를 45m 이상 이동하면서 숲 캐노피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방향을 조절해요. 많은 종은 아직 비교적 안전하지만 아시아 일부 날다람쥐들은 삼림벌채, 서식지 단편화, 사냥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사는 붉은 거대 날다람쥐고 인도 북동부 남다파 날다람쥐처럼 드문 대형종도 몇 번의 기록만 있을 뿐이에요. 중국 남서부에서는 몇몇 거대 날다람쥐 종들이 외딴 숲에 남아있지만 목격 사례가 아주 적어요. 은밀하고 야행성이라 연구하기 어렵고 개체수 감소가 심각해질 때까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숲 서식지를 지키고 이어받는 종들을 보호하는 보존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에요. 멸종 위기 날다람쥐들의 상황은 수백만 년 동안 이 독특한 활공 동물들이 번성해온 오래된 숲을 보존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털매머드, 울리매머스. 털매머드는 빙하기에 가장 잘 알려진 거대 동물 중 하나로 현대 코끼리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대부분의 개체군은 만년 전쯤 사라졌는데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일부 고립된 그룹은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어요. 알래스카 세인트폴 섬에서는 약 5,600년 전까지, 러시아 브란켈 섬에서는 4,000년 전쯤까지요. 이 거대한 초식 동물들은 키가 3m 50cm가 넘고 무게는 6톤에서 7톤 정도 나갔어요.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매머드 스텝, 매머스 스테프이라는 툰드라 초원 지대에서 번성했는데 이곳은 풀이나 사초, 관목이 줄을 이뤘죠. 휘어진 엄니와 두꺼운 털 때문에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됐어요. 시베리아 영구동 토층에서 얼어붙은 채 발견된 유해들은 일부가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DNA까지 추출됐고, 지금은 현대복원, 디익스팅션, 연구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살아있는 매머드의 마지막 확인된 증거는 브란켈 섬에서 나온 거예요. 2012년 시베리아 영상 같은 이후 목격 주장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부분 사기이거나 오인으로 보이죠. 상하부리 딱따구리. 상하부리 딱따구리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딱따구리예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거대 딱따구리 중 하나죠. 예전에는 미국 남동부의 오래된 원시 저지대 숲과 쿠바 전역에 정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새까만 색과 하얀색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깃털, 길고 상아처럼 하얀 부리, 그리고 특유의 탕탕 두 번 두드리는 소리로 정말 유명했어요. 20세기 중반쯤 되니까 대규모 벌목과 서식지 파괴 때문에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새가 멸종했다고 믿게 됐죠. 그런데 2004년에 아칸소주 빅우즈 지역에서 여러 목격담과 짧은 영상이 나오면서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이 새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후로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목격 사례나 소리 녹음이 계속 나오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누구나 납득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상하부리 딱따구리는 이제 멸종 위기와 동시에 회복력의 상징이 됐어요. 2021년에 미국 어류야생동물청에서 이 종을 멸종 선언하려고 했는데, 과학자들과 보존단체들이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강하게 반대해서 결정이 미뤄졌어요. 이 새가 진짜 살아남았든 아니든 이 새를 찾으려는 노력 덕분에 남동부에 남아있는 숲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중요한 보존 활동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중국 주걱철갑상어, 차이니즈 패들피시. 학명은 시퓨러스 글래디어스인데 중국 양쯔강에 살던 이 주걱철갑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중 하나였어요. 길고 주걱처럼 생긴 주둥이가 특징이었죠. 몸 길이가 최대 7m까지 자라고 무게는 거의 450kg에 달할 수 있었답니다. 안타깝게도 이 종은 이제 멸종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격은 2003년이었고 2020년에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서 공식적으로 멸종 선언을 했어요. 과도한 어획, 댐 건설, 서식지 훼손 때문에 이동 경로와 산란지가 망가져서 이렇게 됐죠. 양쯔강의 판다라고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도 중요하고 멸종 위기종이었던 이 물고기는 중국 민물생물 다양성의 상징이었어요. 2010년대 내내 양쯔강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지만 살아있는 개체는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가끔 아직 살아있을지도 하는 소문이 돌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는 전혀 없답니다. 중국 주걱철갑상어의 멸종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형 물고기 멸종 사례로 꼽혀요. 인간 활동이 얼마나 빨리 상징적인 종마저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정말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죠.